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난 게 분명합니다. 그 정치적인 악마가 주말 집회에 나타나서 이재명은 이렇게 펄펄 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설레발을 쳤지만 본인도 압니다. 나는 이제 종쳤다, 막 내렸다,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판단하기 아주 쉽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선고가 때려졌는데 이게 2심, 3심으로 가면서 조금씩 감형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쳐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향후 10년간 제한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당대표직도 그만둬야겠죠. 너무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일 위증교사한 그 건에 대한 선고에도 15일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 선고 공판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야말로 똑 떨어지는 거고 중형이 때려질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누구나 관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거나 심할 경우 이재명에는 법정 구속도 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재명에 대한 리스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죄라고 치자. 그래도 징역형으로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표현으로 이재명 나락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렇게 법원을 협박하고 뭘 해도 어떻습니까? 막상 선고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정치적인 혼란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 친명 세력, 최민희 이런 애들이 발광을 하고 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가엾어 보일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아웃되는 거, 이재명이가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거 비용 434억 원입니다.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휘청할 게 분명합니다. 이 433억 원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 돈을 토해내느냐 안 토해내느냐를 감시하는 시민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압박하고 민주당을 쉐리 코너에 몰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금 돈이 많습니다. 자산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당사 매각 비용을 합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돈 433억 원을 다 토해낼 수 있다고 주판알은 굴리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 이미지의 결정타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자, 오늘 얘기의 중심은 진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사람으로 의해서 당권이 장악되고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나올 거라 우리가 관심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지금 삼총 삼김으로 요약이 됩니다. 삼총 삼김. 이 삼총 삼김 이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차기 대선판에 얼굴을 내밀 걸로 보입니다. 삼총은 누구냐 우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3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3명의 총리, 그래서 삼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삼김은 누구냐?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을 떠매고 갈 중진 그룹을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삼총 삼김이란 말은 그렇게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인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최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꺼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병헌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무수석을 잠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밝혔냐. 자기가 그들 삼총 삼김과 심정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2016년 지방선거와 그 이듬해인 대선에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런 그림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 여기서 불이 확 켜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민주당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잘못된 얘기다.
삼총삼김에다가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면 민주당이 흥행에 성공하는 건 삽시간이다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이낙연이냐? 왜 정세균이냐? 왜 김부겸이냐? 그리고 신뢰감이 안 되는 김동연, 김두관, 그 사기꾼 같은 김경수는 다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은 무능합니다. 이낙연 무능한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정세균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김부겸도 운동권 기질이 여전하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널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김두관은 여전히 미주수인데다가 김경수는 친문 적자라서 소름이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무너진 민주당, 이재명 이후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전혀 뜻밖의 제3의 인물이 짜잔하고 나타날 가능성 그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삼총삼김에 밀려났던 박용진 같은 다크호스가 끼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젊고 참신한 재건파 제3의 인물들이 일부가 또 40, 50대가 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흥미롭게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병헌은 흥미로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DNA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어느 순간 DNA가 다 바뀌었으니까 차제에 허물어버리자. 그래서 민주당 밖에서 진보 진영이 진짜 새롭게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야, 전병헌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의 빨간당, 이재명의 붉은당을 깨겠다는 발언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이제 웃기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거슬러 올라가서 건국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성수와 장덕수의 한민당으로 언급이 됩니다. 소급이 됩니다. 김성수가 주인이었고 장덕수 같은 합리적인 세력들이 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이 1950년대 들어서 신익회 조병옥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옛날 민주당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온건 개혁정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어느 순간 주사파 빨간 정당으로 DNA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전병헌이 얘기는 제 얘기보다는 마일드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병든 민주당에 급기야 이재명이라고 하는 괴물까지 등장을 해서 더 이상 손대볼 수 없는 정당으로 급전락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민주당은 눈 뜨고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유통기간은 끝났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은 기정사실입니다. 남은 건 민주당의 운명입니다. 그 당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온건 개혁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빨간 DNA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 얘기한다고 기분이 언짢은 분이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그 나라 정치가 발전합니다. 야당이 쓰레기 같으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삼총삼김이, 이른바 삼총삼김이 이뻐서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 당을 재건해 주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자들을 한번 떠올려 봤다. 이재명 이유를 우리가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이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2년, 3년, 아니 10년 내내 우리가 화두로 거듭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